오늘도 따뜻한 인생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사람 죽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둑길 눈밭을 갈랐고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얼음처럼 차가운 바닥에 누운 채 숨만 겨우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송이가 반사 목걸이를 흔들며 보건지소 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사람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그 밤에 둑길에서 끌린 자국이 남아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고양이에게 흔적을 남겨두었을까요? 길고양이 키운 외딴 시골 소녀, 3년 후 고양이가 불러온 기적 같은 순간, 눈이 허리까지 쌓인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기도 전에 어둠이 마당을 눌렀고 바람은 집 주변을 돌아다니며 눈을 긁어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연탄불을 조절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배수로 쪽에서 분명히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우는 소리와는 달랐고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소리지?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소리는 아닌데. 제가 다시 작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에 이 시간에 올 사람도 없고. 잠시 귀를 기울이자 다시 한번 물에 젖은 듯한 울음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저는 장화를 신으며 숨을 한번 고르고 손전등을 집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서자 눈이 발목 아래에서 단단하게 뭉개졌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눈 위를 훑을 때마다 반짝이는 입자가 튀었습니다. 배수로 끝에 가까워질수록 소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거기 있니? 제가 낮게 말하며 불빛을 내렸습니다. 사람이면 말해. 제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찔했습니다. 새끼 고양이였습니다. 눈과 물에 젖어 몸이 붙어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배가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소리를 내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이런 데서 뭐하니? 제가 고양이 쪽으로 몸을 더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 추운데. 고양이는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도움을 부르는 소리라기보다 기운이 빠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장갑을 벗어 손으로 고양이를 감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바로 전해졌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이고, 너 이러다 큰일 나. 제가 숨을 급히 내쉬며 말했습니다. 왜 혼자야? 저는 고양이를 품에 안고 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제가 고양이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자. 조금만 참아. 고양이는 제 외투 안에서 미약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오자 연탄불 열기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아궁이 옆에 두고 낡은 수건을 깔았습니다. 고양이를 눕히자 몸이 조금 펴졌습니다. 떨림이 바로 멈추지는 않았지만 숨은 조금 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래, 여기가 따뜻해. 제가 상자 옆에 쪼그려 앉아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쉬어.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외투를 입고 마을을 슈퍼로 뛰었습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숨은 가빠졌습니다. 슈퍼 문을 밀자 종이 울렸습니다. 주인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분유 있어요. 제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요.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애기용 말고요. 고양이 먹일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하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일 순한 걸로 주세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계산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사기 뚜껑을 씻고 분유를 아주 묽게 탔습니다.
손이 떨려 몇 번이나 흘렸습니다. 고양이는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금만. 제가 숨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먹자. 그래야 산다. 고양이의 입에 조심스럽게 대자 잠시 후 작은 혀가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래. 제가 연달아 말했습니다. 천천히. 밤은 길었습니다. 고양이는 조금 먹고 잠들었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 옆으로 갔습니다. 바람소리 사이로 고양이 숨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괜찮아. 제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잖아. 아침이 가까워질 무렵 고양이는 제 손가락을 밀었습니다. 꼬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을 풀었습니다. 살겠네.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살겠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부엌창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내려다보다 이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눈 속에서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송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눈송아. 고양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제 쪽을 봤습니다.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생활은 눈송이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집 가서 알바를 하고 밭일을 하며 돈을 계산했습니다. 사료값과 병원비를 떠올릴 때마다 속이 조여왔습니다. 그래도 문 앞에서 제 발소리를 듣고 달려오는 모습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왔어. 제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렸지. 눈송이는 문턱에서 몸을 비볐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마을의 아침은 오골개 울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알람처럼 반복되는 소리 속에서 저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순자 할머니 집에 들러 빨래를 널고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밥은 챙겨 먹냐?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손 좀 봐라. 사람 손이 아니네. 네.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다녀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눈송이가 3살이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회관 게시판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임시 진료를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눈송이를 안고 회관으로 갔습니다. 여기 흉터 보이네요. 도윤이 고양이 목덜미를 가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싸운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고양이를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상처 모양이 일정해요. 도윤이 기록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나기는 쉽지 않아요.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그 말이 제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눈송이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대문에 붙은 종이를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경고처럼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멀리서 비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제가 입술만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왜? 저는 눈송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는 대문부터 확인했습니다. 밤새 붙어있던 종이는 눈에 젖어 가장자리가 말려 있었습니다. 글씨는 굵었고 짧았습니다. 누가 봐도 좋게 쓴 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떼어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걸 왜 붙였을까? 제가 낮게 말하며 숨을 골랐습니다. 눈송이는 제 발치에서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눈송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 제가 눈송이의 등을 쓸며 말했습니다. 눈송이는 몸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도윤의 임시진료소는 아침부터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회관역 컨테이너,
문을 열자 안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혼자 오셨네요. 도윤이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어제 말한 표식이 마음에 걸려서요. 제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도윤은 종이를 집어들고 잠시 보더니 한숨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건 우연으로 보기 어렵네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럼 누가 눈송이를 알아본다는 말인가요? 제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건 예전에 있었던 기록이에요. 도윤이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표식을 남기고 나중에 다시 데려가거나 옮긴 경우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동안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목을 축이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이랑 기록은 꼭 가지고 계세요. 도윤이 파일을 저장하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보다 걸음을 늦췄습니다. 눈 밟는 소리가 뒤에서 겹치는지 자꾸 확인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창문 걸쇠를 하나씩 다시 잠갔습니다. 외출 시간도 아예 줄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관 쪽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오골개를 잃은 집 사람들이 모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회관으로 갔습니다. 이제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영배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없어지잖아. 영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건 짐승짓이야.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마을에 뭐가 늘었지. 영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시선이 제 쪽으로 흘렀습니다. 저는 눈송이를 아는 팔에 힘을 줬습니다. 고양이 때문이라는 증거 있어요. 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영배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럼 아니라는 증거는 있고, 영배가 웃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회의는 밤 순찰을 돌자는 결론으로 끝났습니다. 청년들이 손전등을 챙겼습니다. 저는 회관을 나서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손전등 불빛이 우리 집 담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창문에 비친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눈송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괜찮아. 제가 낮게 말했습니다. 눈송이는 귀를 세우고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새벽녘 저는 장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골개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발자국은 흐트러지지 않고 일정했습니다. 짐승이 남긴 흔적과는 달랐습니다. 이상해. 제가 혼잣말로 말했습니다. 흙은 일부러 고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냄새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눈송이는 창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방향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누가 있니? 제가 창문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분명 소리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또 도난이 났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장터에서 사람들이 피해 금액을 따지며 말했습니다. 이젠 겁나서 못 키우겠어. 다음은 우리 집이야. 목소리들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할머니가 바로 열었습니다. 할머니, 예전에 무슨 일 있었죠? 제가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메모지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날짜 잘 봐라. 순자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눈빛에 더 묻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눈송이를 주운 시기와 겹쳤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노트 옆에 두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눈송이와 오골개 도난을 같은 선 위에 올려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시선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자마자 바람이 불었고 저는 외투를 단단히 여미고 순자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날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 번 숨을 고른 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제가 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순자 할머니가 안을 살폈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보고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들어와. 순자 할머니가 제 등을 밀며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걸쇠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저는 괜히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그 종이 봤지? 순자 할머니가 부엌으로 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아도 할머니는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랬다. 순자 할머니가 찻주전자를 불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입이 먼저 움직였어. 그 말에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부엌에 물 끓는 소리가 찼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제 앞에 컵을 내려놓고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년 전이야. 순자 할머니가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신고하려고 했어. 그 말에 제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고양이 때문이었어요?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려진 것도 아니고 네가 데려왔다고. 순자 할머니가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 할머니의 손등에 힘줄이 드러났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막아주신 거죠. 제가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하면 넘어갈 일도 있어. 순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르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눈송이를 버린 사람이 마을 안쪽일 수도 있어. 순자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을 곧게 폈습니다. 집 밖이 아니라 안쪽이라는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발걸음을 더 조심했습니다. 어둠이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눈송이는 제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윤을 찾았습니다. 진료소 문을 열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서 들었어요.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3년 전 이야기요. 도윤은 제 얼굴을 가만히 보며 의자를 당겼습니다. 날짜랑 상황을 정리해봐요. 도윤이 종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메모지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동물이라면 남을 흔적이 거의 없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털이나 피가 없다는 게 오히려 사람이 손을 댔다는 쪽에 가까워요. 그 말에 제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자루나 상자를 썼을 가능성이 커요. 도윤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도윤은 감정 없이 말했지만 그 차분함이 저를 붙잡아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마을에서 CCTV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민호는 담배를 끄며 제 말을 들었습니다. 집이랑 오골개장 쪽이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각지대 줄이는 게 관건이에요. 민호의 말투는 담담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바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담장 아래, 오골개장 입구, 둑길 쪽까지 나눠 설치했습니다. 민호는 배터리와 저장 장치를 따로 숨겼습니다. 하나 건드리면 다른 게 남게 할게요. 민호가 선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벽마다 밖을 돌았습니다. 오골개장 주변을 살피며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 사진을 남겼습니다. 장터에서는 사료를 사는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이 시간에 저 차가 다니네. 제가 노트에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송이는 제 발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편 회관에서는 순찰이 늘어났습니다. 영배가 앞장섰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청년들이 길고양이를 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저는 눈송이를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문틈을 막고 방마다 문을 닫았습니다. 눈송이는 가끔 창가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만 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눈송이는 대답 대신 귀를 세웠습니다.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며칠 뒤 카메라 하나의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민호가 확인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만졌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자 민호는 케이블을 더 숨겼습니다. 백업도 추가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비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송이가 갑자기 몸을 낮췄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잠깐. 제가 손을 뻗었지만 눈송이는 이미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눈송이는 눈밭을 가르며 둑길로 향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그 구간은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거기가 핵심이야. 제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눈송이를 놓치지 않으려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밤이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저는 바로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전날 밤 둑길에서 결정적인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아. 제가 노트 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눈송이는 제 옆에서 꼬리를 말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도 마을 어르신들에게 진료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료소 한쪽에서 카메라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위치를 나눠 적었습니다. 발자국 사진도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흐름이 보여요. 도윤이 제 노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라지는 날이 일정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동안 도난이 잠잠해졌습니다. 회관 분위기도 누그러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날이 조금 빠졌습니다. 저는 마당에 작은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눈송이가 바깥 공기를 쐴 수 있게 하면서도 오골개장 쪽으로는 가지 않게 길을 막았습니다. 생활 동선이 분명해지자 마음도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울타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눈송이는 한 발 물러나 앉았습니다. 그 짧은 평온 속에서 저는 민호에게 야간 촬영 보정 방법을 배웠습니다. 민호는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대는 그림자 먼저 봐요. 민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꼭 흔적을 남겨요. 그 말이 제 귀에 또렷이 남았습니다. 순자 할머니에게도 들렀습니다. 장을 대신 받으리며 연락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저는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되면 바로 움직여요. 도윤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희는 손전등과 담요를 현관에 두었습니다. 눈송이 목에는 반사 목걸이를 달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위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편하면 말해. 제가 눈송이에게 말했습니다. 눈송이는 고개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끝 둑길 쪽에서 짧은 날갯짓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서 무언가를 끌고 가는 마찰음이 들렸습니다. 눈송이가 몸을 낮췄습니다. 안 돼. 제가 손을 뻗는 순간 눈송이는 울타리 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문틈을 비집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눈송이. 제가 소리를 내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얼어붙은 둑길 위로 숨이 거칠게 튀어나왔습니다. 눈이 눌린 경사면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쏠렸습니다. 바닥이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아! 짧은 소리가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몸이 강하게 부딪혔고 숨이 막혔습니다. 시야가 빠르게 흐려졌습니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눈송이가 보였습니다. 제 주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가지마.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눈송이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알리러 가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얼마 뒤였습니다. 도윤이 진료소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눈송이는 문을 긁고 반사 목걸이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도윤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근데 방향이 이상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순찰대가 함께 둑길로 나왔습니다. 담요가 제 몸 위로 덮였습니다. 누군가 손을 비볐습니다. 정신 들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렸습니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건지소에서 눈을 떴을 때 몸은 무거웠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살렸어요. 도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천장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순찰대가 찍어둔 현장 사진을 나중에 봤습니다. 오골개 털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사료 포대 자루 같은 천 조각과 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짐승 흔적은 아니에요. 도윤이 사진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몸을 추스르자 생각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오해를 풀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했다는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저는 도윤과 민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송이를 떠올렸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증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몸은 아직 무거웠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고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시간 돼.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갈게요. 잠시 뒤 민호가 집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있던 눈송이를 한번 쓰다듬고 일어섰습니다. 도윤도 함께 왔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늘은 다 봐야 해요. 제가 저장장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부엌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저장장치를 하나씩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떴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숨을 골랐습니다. 이날부터 보죠. 민호가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화면이 어두운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둑길 쪽 화면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루를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손전등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길을 너무 잘 알아요. 도윤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오골개장 앞에서 멈춘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물쇠를 다루는 손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한 번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처음 온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멈췄습니다. 신발 밑창이 잠깐 비쳤습니다.
도윤이 제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 무늬, 도윤이 제 발자국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같아요. 그 말에 제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날 오후 집으로 오셨습니다. 화면을 보던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 신발. 순자 할머니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창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신어.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정리해 바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저는 손에 쥔 서류가 땀에 젖는 걸 느꼈습니다. 담당 형사는 조용히 자료를 넘겼습니다. 형사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한 장 더 올려놓았습니다. 눈송이의 귀와 목덜미가 찍힌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 상처 말입니다. 형사가 사진을 가볍게 눌러 고정하며 말했습니다. 도망가다 생긴 것도 아니고 싸우다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럼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습니다. 간격이 일정합니다. 일부러 남긴 흔적이에요. 형사는 잠시 저를 보다가 시선을 다시 사진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관리 표시에 가깝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씌우기 좋은 흔적이죠. 고양이를요? 제가 입술을 떼며 말했습니다. 목이 잠겨 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네.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난이 시작되기 전부터 고양이를 문제로 만들 준비를 한 겁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테이블을 천천히 짚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 순자 할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짐승 하나 찍어두고 나중에 사람들 입을 먼저 움직였지. 저는 눈송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송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무릎에 몸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눈송이는 도구였던 거네요. 제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죄를 덮으려고 만든 표식. 도윤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는 범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희생자였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눈송이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피해 날짜가 일정하네요. 형사가 표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차량 드나들기 쉬운 시간이에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피해를 입은 집들을 돌며 기록이 쌓였습니다. 시간과 장소가 겹쳤습니다. 며칠 뒤 회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배는 여전히 길고양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영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오골개 운반용 케이지가 나왔습니다. 사료 포대 자루도 발견됐습니다. 둑길에서 나온 거랑 같아요. 형사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루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조사 끝에 영배에 가까운 친척이 드러났습니다. 외지로 넘기려 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골개장 주변에 고양이 사료를 뿌린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처음부터 고양이 탓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네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눈송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집 앞에 붙어있던 종이는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떼어갔습니다. 순찰대는 눈송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꺼냈습니다. 이 고양이가 사람 살렸어.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도윤과 함께 오골개장에 센서 등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설치와 점검을 맡았습니다. 계절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눈송이는 여전히 제 발소리를 먼저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임시 보호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길고양이, 길강아지가 환영받는 장소입니다. 도망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남았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증거를 모았다는 기억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눈송이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되고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눈이 먼저였던 곳에서 이제는 증거와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소문이 앞서던 자리에 증거가 남았고 힘이 세던 사람 대신 말없이 버텨온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송이는 기적을 일으킨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거짓으로 쌓인 오해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약한 존재를 가장 쉽게 죄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도 통쾌한 승리도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고 기록했고 침묵하지 않고 증명했기에 지켜낼 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선택이 남긴 결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침묵이 답이 아닐 때도 있다는 걸, 증거는 결국 사람을 향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